자, 이제 각 채널마다 이제 관심주들 살펴봤는데 사실 어떤 채널이 또 1위를 했을지 또 궁금하네요. 네, 오늘 1위 채널은 매일경제를 매일경제요? 선택을 예. 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세 종목에 대해서 통신 쪽으로 좀 많이 봤거든요. 통신 쪽. 예, 5G 통신 예. 쪽으로 봐서요. 일단 매일경제 TV에서 제가 포착한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위를 선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통신이 아니 통신과 결제. 결제와 통신, 통신주. 그렇게 됐고요. 어떤 종목인지 알겠네요. 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4위 채널은 MTN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MTN은 이제 봤었을 때 좀 바이오주들이나 그린주들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그래서 끌고 올라왔던 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 섹터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4위 채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전에 좀 더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위였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 첫 번째 종목부터 또 다뤄볼까요?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유니캐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유니캐스트가 일단 이 회사는 본업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솔루션을 모듈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 유통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투자 포인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자회사 관련돼서 이 매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본업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회사 중에 AI 매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올해 6월에 PUI라는 이 해외 법인 업체와 12만 대의 FMS를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부터 내년부터 매출 발생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총 포함해서 33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같은 경우 8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영업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회사 쪽 관련돼서 가파르게 매출 성장이 나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두 군데 공급업체들과 이제 고객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매출이 반영이 되면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원래 유통본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5G 안테나랑 자동차 통신 쪽 모듈, 가전제품 통신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통신 모듈 칩셋 적용 확대랑 무선 이어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 유통산업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IT 쪽으로에 대한 매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15%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박스권 상단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11,650원 선에서는 주가가 있는데요. 일단 5일선을 타고 박스권 상단을 저항을 맞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내년 연결자회사 실적이 온기로 반영이 되는 부분과 본업에서의 캐시카우 역할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2,900원은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4,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까지 보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쨌든 내년부터 좀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여러모로 연평균 성장률 한 15% 이상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관심주 바로 좀 만나보죠.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전자결제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고 추수감사절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액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단기 테마로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모바일 PG사 쪽에서 58%, 신용카드 PG사에서 40% 가까이 나옵니다. KG 올렛을 합병을 하고 나서부터 이 신용카드 PG사의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외형 확대에 따라서 전사적인 매출 성장이 나타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보면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호스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중에 지분을 49%를 KG 모빌리스가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자회사인 수룩이라고 있습니다. 수룩의 거래액이 현재 19년에 1,200억 수준에서 올해 2,500억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KG 모빌리어스는 원래 전자결제 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입니다. 워낙 그 수수료 싸움이 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KG 모빌리어스는 수익성 위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KG 올해 합병을 한 이후부터 이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2%포인트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내년에 전사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440억 이상 나올 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750원인데요. 일단 13,800원 6월 고점인 13,800원 돌파를 보고요. 14,500원까지 역시 이렇게 해서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800원 돌파할 것이고 14,500원까지도 네. 좀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커머스 시장이나 인플루언서 시장이 워낙 지금 확대되고 있고 또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네.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피지사로서 또 호재거리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또 종목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1위 채널 선택한 1위의 종목이 바로 네, 네.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 예, 대한광통신인데요. 일단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5G 광섬유 가격이 제일 영향이 큽니다. 네. 이 광섬유 쪽 관련해서 중국이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내지 광섬유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5G 인프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에서는 신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선언으로 광섬유나 광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판매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P와 Q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전반적으로 매출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작년에 같은 경우에 수율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수율 문제가 올해 완전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글로벌 광섬유 1위 국가가 결국은 중국입니다.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 이슈가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 스탠스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측면에서는 대한광통신이 5G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좀 결과로 말씀드리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3,875원인데요. 이제 횡보 구간에서 이제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고점 5,090원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6,000원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접근은 유효하고 6,000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은 광통신 케이블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통신주로서 좀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관심주 살펴봤는데 이재준 작가님이 뽑으신 또 관심주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실적 개선세가 큰 종목,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업종 중에 이 연우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연우라는 종목은 화장품 용기이죠. 이 펌프용 용기나 튜브용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전방 시장이 화장품 산업이 좋지 않으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코로나19에서 직격탄을 맞았죠. 면세점이 완전히 추풍 낙엽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네.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골고루 좋지 않았는데 3분기 실적 역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635억이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0억이 나왔는데 실적이 매출 감소에 따라서 또 고정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발생하겠다면서 이익률 자체가 떨어졌고요. 그런 네. 부분들이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의 구조조정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중국 법인을 선두로 해가지고 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시장이 지금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온슈어 마켓 쪽 관련해서 럭셔리 중심에서 화장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네. 따라서 기업들이 현재 재고에 대한
재축적, 리스타킹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타킹 사이클이라는 것은 결국 미리 성금해가지고 앞서에 대한 수요를 대비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연후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매출이 증가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부터는 용기 실적 관련해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연결 매출은 2,900억 원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240억 원을 예상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매출액은 15%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 가까운 성장. 와. 그러니까 올해의 2배 가까이 성장. 올해 영업이익 한 120억 정도 본다는 뜻이죠. 분말인적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쨌든 올해는 조금 힘든 흐름도 있고 실적 회복이 좀 더딘 모습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년에 더욱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것 같네요. 예. 100% 상승 전망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1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2배 증가하니까 주가도 2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그러게요.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람이죠. 그 외에 실적 외에도 또 다른 변수가 주가를 누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24,000원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대략 한 20% 이상 업사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그러니까 사실 시장 흐름 실적만큼 잘 따라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워낙 또 상황이니만큼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 24,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선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재준 작가와 함께 관심주 공장 함께 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